통계청에 따르면 2021년 기준 숙박 및 음식점업의 1년 생존율이 65.9%였어요. 3년 생존율은 44.3%, 그리고 5년 생존율은 22.8%입니다. 자영업자 580만 시대, 자영업자분들 지금 살아남고 계신가요? 9월에 자영업자의 빚 폭탄이 터진다는 자영업자 대란설이 우선은 지나갔습니다. 그렇다고 상황이 좋아졌냐고요? 천만에요. 9월 위기설이 끝난 게 아니라 이제부터 진짜 시작이다라는 얘기들이 돌고 있어요. 가장 우려되는 건 아무래도 빚이겠죠. 고금리가 길어지고 있습니다. 빚으로 팬데믹을 겨우겨우 지나온 자영업자들에게 남은 건 어마어마한 대출금과 이자예요. 6대 은행의 개인사업자 대출 잔액을 보면요, 2023년 8월 말에 386조 원이거든요. 코로나 터지기 직전인 2019년 말과 비교한다면 무려 100조가 늘었어요. 자영업자 대출 연체율도 최고점을 찍었습니다. 2018년부터 분기별 추이를 보면 올해 1%를 넘겼죠. 또 위험한 건 다중채무자의 비중이 늘고 있다는 거예요. 3곳 이상에서 대출을 받은 경우 다중채무자로 집계가 되는데요. 2023년 2분기 다중채무자의 대출 잔액이 총 743조 9천억 원이에요. 전체 자영업 대출에서 71.3%를 차지하는 금액입니다. 역대 최대 비중이라고 해요. 자영업자 대출의 질이 굉장히 떨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부실 가능성이 커진 상황인 거죠. 그야말로 돈 벌려고 장사하는 게 아니라 돈 갚으려고 장사하는 지경이 됐어요. 이 당장 자신이 자영업자가 아니어도 자영업자의 상황에 걱정이 되는 이유가요. 자영업자는 흔히 나라 경제의 허리라고 불리잖아요. 특히 한국은 자영업자 비중이 유독 큰 국가인데요. 다른 OECD 국가들과 비교하면 우리가 자영업자 비중 전체 8위예요. 580만 명이라는 숫자가 전체 경제 인구의 20% 정도 되거든요. 그러니까 돈 버는 사람들 5명 중 1명이 자영업자란 얘긴데, 자영업이 어려워지면 일자리도 줄어들고 소비도 줄어드는 악순환의 타격이 크겠죠. 극단적으로 말하자면 우리나라 전체 경제를 좌우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자영업자 비중이 높다는 건 보통 경제가 정체됐거나 쇠락했다는 의미로 볼 수 있는데요. 우리 앞에 있는 나라들을 한번 보세요. 대부분 중남미 국가거든요. 제조업이 제대로 발전하지 못했거나 관광사업의 비중이 지나치게 높은 국가들이에요. 근데 한국은 경우가 좀 달라 보이죠. 우리 그래도 선진국이잖아요. 그럼 우리는 왜 이러냐면요, 한창 산업화를 하던 시기에 수출 주도로 성장이 이루어지다 보니까 상대적으로 내수 경제에는 소홀할 수밖에 없었던 거죠. 경제를 튼튼하게 해주는 사회적 자본이나 안전망이 부족했던 탓에 고용 인구로 흡수되지 못한 사람들이 자영업으로 많이 쏠릴 수밖에 없었어요. 예를 들면 이래요. IMF 이후로 자영업 붐이 불었잖아요. 명예퇴직과 권고사직으로 한순간 생계에 위협을 받게 된 사람들이 별다른 방법 없이 자영업의 길로 뛰어든 거죠. 그래서 우리나라는 고령 자영업자가 매우 많아요. 결국 인생의 끝은 치킨집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요. 이게 문제가 되는 이유는요, 이 전체 자영업자에서 거의 40%를 차지하고 있는 고령 자영업자들의 상황이 심각하게 안 좋아요. 일단 애초에 자본이 없었어요. 60세 이상 신규 자영업자 중 43%가 500만 원 미만으로 창업했어요. 64.5%는 창업 준비 기간이 한 달에서 3달 사이였대요. 생계를 위해 급박하게 뛰어든 거죠. 그러다 보니 장사도 잘 안 돼요. 월 평균 영업이익이 최저임금보다 낮은 자영업자들이 있는데요. 이 중 60대 이상 비율이 가장 높았어요. 아니 그러니까 왜 이렇게 대책 없이 가게를 여는 거야 싶을 수는 있는데요. 이 대한민국이 그래도 명색이 자영업공화국이잖아요. 이렇게 졸속으로 창업을 할 수 있는 이유가 다 있었어요. 우선 창업 절차가 생각보다 복잡하지 않아요. 서류 준비부터 영업 신고, 그리고 실사 기간까지 합치면 영업 허가를 받는데 한 달이 채 안 걸린대요. 그리고 프랜차이즈 가맹점을 낸다고 하면요, 본사에서 딱 10일 동안 가르친대요. 물론 기업마다 천차만별이겠지만 현실적으로 알아야 할 부분들을 모두 인지하고 창업을 하는 경우가 많지 않다는 거죠. 냅다 뛰어들기 너무 쉬운 환경이라고 해야 할까요? 그래도 프랜차이즈 같은 경우는 혼자서 뛰어드는 순수 자영업에 비해서 안정적으로 출발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잖아요. 본사의 경험과 노하우가 있고 짜여진 매뉴얼이 있으니까요. 근데 꼭 좋은 점만 있는 것도 아닌 게, 최근에 공정위에서 프랜차이즈 본사의 필수 품목 갑질을 문제 삼았어요. 이게 뭐냐면 어느 지점을 가도 프랜차이즈면 맛이 어느 정도 균일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필수 품목이 필요한 건데, 카페에서는 원두, 떡볶이집에서는 양념, 이런 거야. 근데 본사에서 뭐 말도 안 되는 것까지 다 필수 품목에 포함시키고 가맹점주들에게 그야말로 강매를 한 거예요. 뭐 세제부터 가위, 칼, 뭐 냉장고 같은 이 품질과 크게 상관없는 것들, 심지어는 진동벨까지요.
뭐 본사에서 다 대주면 편할 수도 있겠죠. 근데 문제는 비싸다는 거예요. 필수 품목으로 마진을 남겨먹다 보니까 좀 쏠쏠한가 봐요. 치킨 프랜차이즈를 보면요. 매출액 대비 필수 품목 유통 마진 비중이 2020년 8.7%에서 2021년 1년 사이에 10.3%로 높아졌어요. 본사는 매장 한 개당 1년에 3천만 원을 남겨먹는데 그만큼 가맹점주들의 부담은 커지는 거죠. 자영업자를 슬프게 하는 건 가맹 본사뿐만이 아닙니다. 장사하는데 배달의 민족을 빼고 얘기할 순 없잖아요. 자영업자를 대상으로 한 배민 깃발이라는 광고 상품이 있대요. 수수료를 내면 검색 노출을 늘려주는 건데요. 장사 잘 되려면 선택의 여지가 없어요. 22만 곳이 이 깃발을 사용하는데요. 한 곳당 한 개로도 모자라서 깃발을 여러 개씩 사게 되는데 경쟁이 심해지니까 배민에서 구입 개수를 3개로 제한한 적도 있었대요. 근데 엿새 만에 다시 무제한으로 돌아갔어요. 깃발로만 월 580억을 번다고 하니까 배민 입장에서는 이 수익을 포기할 수 없었나 봐요. 그래서 이번 국감에 우아한 형제들 부사장이 불려갔어요. 깃발 꽂기로 지나친 경쟁을 부추긴다고 국회의원들한테 좀 얻어맞았대요. 또 배민에서 결제할 때 보통 간편결제 쓰잖아요. 얘 수수료가 체크카드의 10배래요. 카드사와는 다르게 간편결제사들은 규제를 받지 않거든요. 그리고 우유값도 오르지 설탕값도 오르지 전기세도 오르지 월급 빼고 다 오르잖아요. 자고 일어나면 재료비가 껑충껑충 뛰니까 야 이거 음식값을 올리자니 또 손님 안 올까봐 걱정이고 참 나가는 돈도 늘어나는데 갚을 빚도 늘어나고 언제까지 버틸 수 있을지 모르는 거죠. 또 늘어나는 인건비 부담에 알바생을 고용하지 않고 혼자 운영하는 사장님들도 늘고 있어요. 올해 8월 기준 1인 자영업자 비율이 전체 자영업자의 75.6%인데요. 코로나 이후 높아진 비율이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어요. 이 나홀로 자영업자가 늘어난다는 건 그만큼 자영업이 힘들다는 걸 뜻한데요. 가게가 어려워지면 가장 먼저 줄이는 게 인건비니까요. 자영업자의 40.8%가 3년 내에 폐업을 고려하고 있다고 합니다. 아프니까 사장이라고는 하지만 너무 아파서 이제 사장도 못 해먹겠대요. 뭐 자영업자 금리 부담을 낮춰준다거나 일시적인 금액 지원을 해준다거나 하는 걸로는 쉽게 해소되지 않는 고질적인 구조 문제가 있는 것 같아요. 자영업자들이 살아남는 방법은 뭐가 있을까요? 백종원 대표요? 수많은 골목 식당들을 살려준 은인이긴 하지만 백종원 대표 한 명에게만 계속 의지할 순 없잖아요. 이번에 대통령 직속으로 소상공인 자생률 높이기 특별위원회가 수립됐대요. 과연 진정으로 자영업자들을 위한 대책들이 나올 수 있을지 지켜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다음 이슈로 다시 돌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